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사업 입지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아산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차가 처음으로 1,000대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환경부의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천안 원성천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봄 기운을 흠뻑 느끼기 위한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13번째 행정동인 나성동 주민센터가 문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개청식은 오는 5일 나성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광장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던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사업 입지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숙고 끝에 이렇게 결론 내리자 인근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이곳 7만 2천여 제곱미터 일원에 쓰레기 소각장,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이 들어섭니다.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30일 7차 회의를 열고 이곳을 최종 입지로 선정한 겁니다. 단독 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 1개월 만입니다. 이날 회의엔 15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전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혐오 기피 시설은 북부권 읍면 지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배출지 처리 원칙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에 건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한다! 이제 앞으로 소송전도 불사를 할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첫 단추입니다. 그 결사 반대하는 첫 단추로 여기고 있고 계속 반대를 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사업이 이제라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향후 주민 지원 추진단 등을 구성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에도 예산을 또 확보를 하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에 2030년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 사업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아산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차가 처음으로 1,000대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환경부의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인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아산시. 지난 2019년까지 민간과 관용을 포함해 보급된 전기차는 514대에 불과했지만 매년 보급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959대가 지원됐습니다. 올해에는 민간 부분만 1,250대로 모두 1,29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승용의 경우 1,380만 원, 소형 화물은 2,100만 원 등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에 대한 관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아산시가 200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환경부의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아산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와 민간 투자 15억 원을 유치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공영 주차장 등 34곳에
전기차 충전기 84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떨어져 충전기 설치를 꺼리는 소외 지역에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올해 말까지 충전기 552기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1,650기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충전 인프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환경부 사업이라든지 시 자체 사업이라든지 계속 마련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면서 충전 방해 민원이 지난 한 해에만 2,4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만큼 충전 이외의 주차 목적으로 충전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충전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탄소 중립을 위한 시책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시 소속 당연직 5명과 시의원을 비롯한 기후변화와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시책 방향 설정,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세종시의 13번째 행정동인 나성동 주민센터가 문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30일부로 세롬동에서 분동된 나성동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083세대 13,396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며 주민센터에는 2개 담당 12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나성동 복컴에는 도서관과 노인문화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세종시와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영상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물 등급 분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해 건강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급이 있는 영화제 등 관련 행사를 세종시와 함께 개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봄꽃 시즌입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벌써 벚꽃이 만개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에 따라 조성된 벚꽃길. 마치 팝콘이 터지듯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도심 하천인 원성철은 다른 곳보다 1, 2주가량 벚꽃이 일찍 피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꽃 구경을 나온 많은 시민들은 너도 나도 흘러가는 봄을 사진에 담습니다. 친구랑 같이 왔는데 벚꽃이 오늘이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만개해서 너무 좋아요. SNS하고 맘카페 보고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달 5일까지는 각종 문화행사도 곁들여집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는 보이는 라디오가, 오후 7시부터 밴드 등 초청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말에는 낮 12시부터 밤까지 거의 온종일 더욱 풍성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한편 천안의 또 다른 벚꽃 명소인 북명과 각원사 등은 이번 주말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등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민관 합동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하고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뒤 의심 점포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또 단속을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배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인공수분 작업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봉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며 동참을 원하는 시민은 자원봉사센터나 배 원예 농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천안 지역 배 재배 면적은 705농가 896헥타르입니다. 세종시 도심 주요 도로 구간에 시간대별 변동형 신호주기를 적용하면 지체 시간과 차량 정지율이 최대 34%와 51.7%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신호체계 최적화 용역을 통해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며 이를 토대로 시간대별 신호주기와 교차로별 신호 연동을 도심 전체 교차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교차로의 돌발적인 차량 정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로교통공단이 맡아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소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찐 소식을 가져왔으니 집중하셨죠? 뉴스 클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4월이 아름다운 건 겨우내 움츠렸던 생물들이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송이는 소박하지만 한데 어우러져 더 화려해진 벚꽃이 아름다움을 뽐내기 시작했고요. 개나리와 목련은 이미 절정입니다. 이럴 때 봄의 기환을 알리는 멋진 콘서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봄이 더 멋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눈 크게 뜨시고 짜잔. 네. 천안 시립합창단이 오는 4월 4일 오후 7시 30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제89회 정기연주회를 엽니다. 바로 박학기와 함께하는 가요 콘서트랍니다. 어때요? 두 귀가 쫑긋해지셨나요? 새 봄을 여는 이번 공연은 이만기 예술감독의 지휘로 사랑하기 때문에 퀸 히트곡 메들리 등의 대중가요와 팝송, 영화 음악을 연주한답니다. 여기에 인기가수 박학기가 특별 출연해 히트곡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라니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안 시립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도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음악가들과 다채로운 합창 예술도 준비했답니다. 공연 문의는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55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4월 4일 오후 7시 30분 천안시청 봉서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봄맞이 멋진 공연 계획을 세셨다면 천안의 대표 자랑거리 중 하나인 성성호수공원으로 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버들 강아지를 보면서 이미 첫 힐링을 하셨으리라 보고요. 지금은 연한 녹색잎이 파릇파릇하게 난 것을 보자니 내 마음의 힐링이 따로 없답니다. 천안시가 성성호수공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성호수에서 힐링도 하면서 천안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진전에 찰칵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성성호수공원 스마트 사진 공모전은 성성호수공원의 매력을 발굴하고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촬영되고 발표되지 않은 성성호수공원의 풍경사진이라면 오케이입니다. 사진 개수는 1인당 3작품까지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공모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서 양식은 천안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천안시 환경정책과 수생관리팀 041-521-2335, 521-2335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성성호수공원으로 가자! 자, 지금까지는 마음의 힐링을 담으셨다면 이제는 우리 세종시로 가볼까요? 요즘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세종시지요. 행정수도의 완성 못지않게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고 또 그 속에서 왕성한 지역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세종시가 더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세종시가 관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을 늘려나가기 위해 발벗고 나섰네요. 지난 27일부터 기업 민원 전담 창구인 기업 민원 해결센터의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내 기업들은 각종 애로사항이나 규제에 기업 지원 사업들을 파악하려면 개별 부서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야 했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애국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시청 민원실 1층 일자리 지원센터 내 기업 민원 해결센터로 오시면 그동안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세종시에서 기업 활동을 원하시거나 각종 인허가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044-300-4822, 044-300-4822이나 시청 1층 민원실 21번 창구 일자리 지원센터로 지금 바로 고고고! 오늘은 봄을 맞아 공연 소식과 성성호수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세종시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정말 오프닝에서 소개한 알짜 소식 맞지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천안시 인권조례가 10년 만에 대폭 손질됐습니다. 그동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던 일부 의미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꿔 인권 업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충남 인권조례가 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천안시 인권조례입니다.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지수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15명 내외로 구성해야 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위원회 운영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회가 최근 본회의를 열고 천안시 인권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인권보호관 설치와 천안시민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했고 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권 담당관도 강행 규정에 담았습니다.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을 천안 시민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생활 인구까지 확대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을 생활 인구까지 좀 확대했다라는 부분이랑요. 그리고 또 인권센터를 의무 조항으로 좀 바꿨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권 보호관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를 했는데요. 인권 보호관은 결국에는 인권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제 조항으로 좀 넣었다라는 게.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환영 논평을 내고 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개정된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라든가 그 인권 보호관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부에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손질된 천안시 인권조례는 다음 달 3일 공표 시행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선문대와 순천향대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속 아침밥 먹기가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대학교. 아침밥을 챙겨 먹기 위해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동그란 주먹밥과 음료, 그리고 후식 과일까지. 한 끼 식사 비용은 단돈 1,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식사 100인분은 30분도 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고물가의 아침밥을 챙겨 먹기가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요즘 김밥 같은 경우에도 3, 4천 원 하는 시대이고 등교하느라 아침밥도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1,000원으로 비용적인 부담이 줄어들어가지고 솔직히 건강해지고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100인분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정부와 학교의 지원 덕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후원하시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걸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학교. 농림부가 시행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재학생들에게 일정량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밥과 반찬 4종으로 이뤄진 한식은 물론 국내산 쌀로 만든 빵을 이용한 간편식까지 지난 한 해 월 평균 2,400여 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통학을 하다 보니까 아침 챙겨 먹는 일이 많이 없어서 가끔 아침 9시 수업이 있다면 나와서 먹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든든하게 챙겨줄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대학들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 공동캠퍼스 부지에 들어설 행복기숙사 건립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다음 달 중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LH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재단에서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르면 내년 2학기 개교에 맞춰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숙사는 지상 8층 326실 규모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됩니다. 1,000원의 아침밥, 전국 각 대학에 이어 우리 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은 단돈 1,000원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학생들은 가벼운 아침밥 사 먹는 것도 부담이 됐고 점심시간 직장인들은 식당보다 편의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고물가 시대, 언제쯤 부담 없는 한 끼 식사가 큰 행복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